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김성균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과학과 법리에 대해 생각해 볼 만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대학 연구의 사회 환원 과제로 마련한 것입니다. 최근 CMIT와 MIT라는 가습기 살균제 물질의 제조 및 판매자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이며 쟁점은 어, 이들 물질의 제조 및 판매자들의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것입니다. 딱 3년 전에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무죄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2심은 무죄로 나왔습니다. 1심은 왜 무죄로 판단했을까요? 이 앞서서 우선 CMIT와 MIT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CMIT와 MIT는 서로 별개의 물질이지만 3대1의 혼합물로 살균제 또는 보존제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물질은 씻어내는 제품에 일부 사용 가능했지만 가습기 살균제 참사 당시에는 흡입 가능한 제품에 썼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1심 재판의 판결문은 저는 독성학 수업에서 반면교사 교사로 삼을 만한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잘 분석해보면 판결에 관제가 있습니다. 형사법적으로 유무죄는 인과성 규명이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전제를 제시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해당 물질은 특정 피해의 원인을 유발할 수 있는 속성이 충분해야 하고 건강 피해를 일으키는 지점에 도달해야만 되고 그리고 그것은 정량적이며 비계성이 확인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재판정에서 여러 과학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판부가 설정한 이 전제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의 인과성이 소명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리 프레임으로 과학을 재단해 버린 것입니다. 우선 재판부는 피해 사실을 특정 질환의 유무로 한정했습니다. 그런데 어, 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피해는 환경성 질환으로 볼 수가 있고 대부분의 환경성 질환은 유해인자에 특이적으로 1대1 매칭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해를 법리적으로만 한정하게 되면 다른 피해 검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됩니다. 1심 재판부는 인체 유해성 연구에 활용된 여러 동물 실험을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 실험이 재판부가 설정한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인과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물을 이용한 실험에는 공간 변이가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물질에 노출한 실험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동물과 사람 간에도 이 종간 차이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개발이라든지 백신 등에서 임상 실험이 동물 실험 결과에 우선하고 또 동물 실험은 참고용으로만 확인됩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렇게 보지 않았죠. 그리고 1심 재판에 그 사용했었던 동물 실험 연구 결과를 보면 상부 폐 조직에 염증 소견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면역 관련된 마커가 확인된 경우도 있었는데 재판부는 그것의 신뢰도를 문제 삼아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출 면에서도 제품 중에 해당 물질이 굉장히 미량이고 그나마 권장 사용량으로 희석을 해서 쓰면 동물 실험에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수준, 그 수준을 밑돈다는 피고측의 주장을 인용했는데 실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흡입을 한 총량이 문제였습니다. 이는 독성학의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시된 것이죠. 더욱이 앞서서도 말했지만 어, 종간 변이의 불확실성 그리고 동물과 사람의 호흡기 구조의 차이점들이 무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증인은 인과관계에
인과관계 판단에 충분한 진술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 못했다고 해서 존재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지거나 또는 모르는 사실이 아닌 사실로 중답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과학을 퍼즐 맞추기 비유해 본다면 객관적 색채라는 전체 그림을 위해서 개별 연구라는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 그래서 그 미싱 파트를 하나씩 채워가면서 과학적인 지식을 조금씩 완성해 나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개별 연구가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름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 때문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2심 판결은 사실 1심에서 올라온 과학 연구 대부분을 그 증거로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폐질환의 인과관계도 인정했습니다. 결론입니다. 환경성 질환의 원인은 한 가지로 설명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생체 내에서의 어, 구조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학적 방법론은 실험과 관찰로서 객관적 실체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1심 재판에서는 기업의 위법 행위보다 과학적 지식의 한계를 법리적 프레임이 성립하느냐 이것을 판단 대상으로 봤습니다. 설사 법리와 과학적인 논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 당대 현존 지식으로 상당 인과관계를 적용하거나 사전주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점이 매우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 2심 판결로 화학제품 사용으로 인한 건강 영향에 대한 논란이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일들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과학적 방법론과 연구 결과 또는 그 정보에 대한 비판적이고도 입체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희생되거나 피해받은 모든 분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화학물질 사용을 위해 어, 이 참사는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작동하게 된 화학물질관리법 또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이 우리나라만큼은 유럽보다 더 강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